자사주를 취득하겠습니다 하면은 별거 없는 거예요. 자사주를 취득하고 플러스 이게 좋은 거죠. 지금은 리튬으로 이렇게 했지만 다른 데는 또 다른 시장의 성장주라고 하는 걸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 200억짜리 300억짜리가 또 이러고 있을 테니까 하세요. 단 여기서 하시라는 거죠. 뭐를? 투자가 아닌 매매를. 몽당님. 안녕하세요. 목이 왜 이래요? 상대가 부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했더니. 합창단 맞습니다. 11월 9일이죠. 네. 이번 대전. 주 토요일. 대전. 와, 그거 한번 볼까요? 11월 9일 이번 주 토요일, 장소는 카이스트 대강당 공연관. 12시 반 1시 정도에는 와야지 응원을 펼칠 수 있다는 것 같던데. 맞아요. 오전에 리허설, 점심 먹고 경연이 시작됩니다. 응원을 많이 해주면 합창단한테 플러스 점수가 있나요?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응원 점수. 응원을 열심히 해주면 당연히 힘이 나가지고 노래 잘하죠. 11월 9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대전의 카이스트 대강당 공연장에서 하는데 대략 12시 반, 1시 그 사이 정도면 이제 합창 부르는 딱 시간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근처에 계신 분들 응원하러 가셔서 우리 합창단한테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라이 씨 그때까지 목이 잘 나야겠네요. 네, 저도 합창단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그러니까 목 관리 잘하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11월에 그 다음 12월에 지방강연회가 이제 두 번째가 또 시작되죠. 일단은 11월 16일 토요일 여기는 광주강연회 대표님이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부산강연회는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했어요. 2일날 했었고 그 다음 대구강연회 제가 가고요.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 대전 11월 17일 일요일 로켓연구원이 갑니다. 11월 뿐만 아니고 12월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11월달, 12월달 신청하셔가지고 지방강연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말고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강연회 하잖아요. 그 12월달은 12월 7일로 잡혀 있어요. 그날 잡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못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사이트 들어가면은 강연회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강연회 결제를 하시고 영상을 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 강연회도 한다. 합창단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12월달 강연회에 대한 영상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자, 이 정도가 공지사항이고요.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일정이 이제 시작돼요. 해리스 대통령이냐, 트럼프 대통령이냐, 트럼프 대통령이냐, 해리스 대통령이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숫자를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트레이드 라인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벌써 어느 정도 얼추 마무리가 됐을 것 같고 그것들이 지나가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결과치를 보는 것 뿐이죠. 내일부터 뭐 수, 목, 금 하면서 점점 윤곽이 더 많이 드러나가지고 확정이 땅 될 거예요. 실제로 뭐 불복을 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뭐 이런 건 모르는 거고 하여튼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확정이 되는 이번 주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을 뭐 이야기한다. 그 진작에 이야기했어야죠. 오늘은 딱 대선 전이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있는 와중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다 양선을 보이는 하루였어요. 누구 빼고? 우리나라 빼고. 니케이 뭐 다 움직임이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오늘도 음선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0.47에 2576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30에 751 마감했습니다. 어저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좀 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주는 어제랑 이제 완전히 다르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1.87, 하이닉스 0.41 다 마이너스 일부분 들어가는 하루였어요. 고려아연은 다시 한번 상승이 또 일어났어요. 장내에서 매수하는 주체가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죠? 자, 정렬을 하고 보면 고려아연 다음에 두산도 그룹사 산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한국타이어, 롯데케미칼, 개별적인 주식들이 많이 올라온 하루였습니다. 어저께 딱 반대되는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정화했을 때 아이테크놀로지, 삼성 SDI, 율촌화 거의 대부분이 2차전지랑 신재생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대통령 누군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인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상승분을 되돌려서 다시 제자리했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최근에 양선을 이렇게 음선으로 덮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됐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은 거래 대금 1등 삼성전자. 오늘도 300만 주, 대략 금액으로는 1000억 원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하이닉스 제자리 걸음해줬고요. DS 단석. 친환경 항공유를 미국 시장에 팔 겁니다 하면서 그 뉴스 나온 이후에 통통통통통 거리면서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차트적인 지표상으로는 아주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전고점도 이 앞쪽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만약에 넘어가는 에너지가 더 나온다면 추세적인 그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트를 한번 뒤져보니까 요번에 요 등락 속에서 그 지분을 갖고 있던 조합이 지분을 다 털고 나가는 흐름이 한번 있었네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의 종목을 기술적 분석만 바라보느냐? 하나의 종목을 재무적으로만 바라보느냐? 하나의 종목을 재료로만 바라보느냐? 그 하나의 종목을 다트 분석을 통해서 바라보느냐? 어떠한 시선으로 종목을 보는지에 따라서 역배열인데 해야 될 때가 있고, 정배열인데 팔아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다 종합적인 매수 매도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삼성 SDI 마이너스 5.90, CIS 2차전지 장비단, 전고체 배터리 장비 관련주, 루미르 딱 보니까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 공식 오늘 오랜만에 하나 나왔는데 그 중에 우주항공이었어요. 루미르, 컨텍, 이노스페이스 이렇게 세 개가 신규 상장주 내 우주항공 관련주예요. 오늘 개별적인 위성을 쏘는 이벤트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개별적인 내용이고, 앞으로 이 무슨 글로벌적인 신냉전 체제에 따른 우주항공 시대의 개막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때문에 그쪽의 에너지가 강해진다든지, 차세대 성장주로서 그쪽이 각광을 받게 된다든지, 스페이스X가 IPO를 해서 부각을 받게 된다든지, 어떠한 요인이든 간에 우주항공이 주도 섹터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큰 거, 중간, 신규 이렇게 구성을 지어서 딱 타겟팅하는 종목을 체크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큰 것들 지금 방산주로서 이미지를 크게 가져가는 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이쪽 라인에 있겠죠. 중간에 애들이 세트레가이 같은 애들이 있겠죠. 요 밑에 이미지적으로 매출이나 실적은 안 나와도 이미지가 강한 애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 옆에 신규 상장주에 루미르, 컨텍, 이노스페이스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사진 찍듯이 딱 찍어놓고 그쪽을 관찰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이처셀 개별적인 상황 참 추세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거에 대한 이력이 그렇게 없었다면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할 텐데, 과거의 이력이 발목을 좀 잡을 것 같아요. 고려아연 큰 급락 속에 다시 양선을 뽑아 올리면서 움직인다. 장내에서 매수하는 주체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도. 유한양행, 이수페타시스 자금 조달한다는, 유상증자한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조금씩 돌면서 계속 추세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금 조달이 실체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레몽레인, 쇼박스, 위즈윅 스튜디오 이쪽에 오징어 게임 2 관련 섹터들, 과거부터 움직인 자리부터 이제 점점점 부각받는 자리. 그러면 그 스케줄러에 대한 생각이면 그냥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이 정도에서 생각이 그렸으면 이 정도 위치 에너지, 그게 일정으로는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고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후발 힘에다가 분할 매도해야 되는 스케줄을 짜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알테오젠, 현대차 이 정도였습니다. 탑30 보겠습니다. 아이고, 차트의 일생인데요. 여기서 중장기가 깨지면서 추세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 당시에 움직일 때 재무 때문에 움직인 거 아니겠죠? 2차전지 관련주 롤링이 심할 때 리튬 관련 테마주들이 막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리튬 플러스, 리튬 인사이트, EV 첨단 소재 너무 많죠? 걔네들이 여기서 큰 게임을 한번 작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여기서 개별적인 자리를 좀 만들어줬네요. 그냥 시장이 하수상할 때 다시 한번 뒷파동 매매가 일부 일어난다. 이 정도 개념인 것 같아요. 자이글이 붙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차트가 똑같죠. 자이글도 그 당시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신사업 한다고 하면서 끝도 없이 올라갔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다가 또 상한가. 뒷파동 에너지. 리튬 포어스 마찬가지죠. 여기서 끊어졌고 그때 같이 파동 움직이고 여기서 개별 반등. 1, 2, 3위가 다 이런 애들이네요. 시장이 그만큼 약간의 소테마에 대한 순환매만 간을 보고 있다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 CIS, 2차전지 장비, 전고체, DYD나 삼부토건, 재무적 측면에서는 이제 볼 게 없는 종목인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DYD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가 계속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예전에 발행됐던 CB 같은 것들이 행사돼 가지고 매도해서 나가는 거겠죠. 어떤 시선으로 주식을 보느냐. 그 다음 경남제약. 경남제약, 빌리언스, 휴마시스, 인콘, 남산물산. 그러니까 예전부터 봤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쭈루룩 시리즈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무자본 M&A라고 해요. 우리는 펄실 로직이라도 하고, 얘를 인수하면서 전환사채를 크게 발행해서 마치 집을 사고 팔 때 대출을 일으켜 대출을 인수하는 형식처럼, 이게 내가 인수할 회사인데 그 회사의 대출을 풀로 일으켜가지고 그걸 내가 인수하는 걸로 내가 이 회사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 놓고 이 회사의 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회사 갖고 있고, 이 회사의 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회사 갖고 있고, 서로 다 엮여 있어서 뭔가 하나 움직이면 얘도 따라 움직이고, 전형적인 이런 테마성 패턴들이죠. 경남제약 움직이니까 같은 그룹 중인 빌리엄스도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리메드, DS단석, 고려아연, 광고 관련해 레뷰 코퍼레이션, 일명 코리안 왕홍 시스템, 인플루언서 플러스 광고. 그 다음 윈스, 와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좋은 주식인데 꽤나 시장에서 소외받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갭상에서 이만큼 움직였어요. 자사주를 취득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소각 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알아준 거죠. 자사주를 취득하겠습니다 하면은 별거 없는 거예요. 자사주를 취득하고 플러스 소각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 다음 티웨이 항공 라인들. 중국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으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디어유. 그 다음 EV 첨단 소재 이런 것도 아까 봤던 애들이랑 똑같은 자리고요. 여기서 움직이고 뒤풀이 파동 그 정도. 지오릿 예전에 똑같죠? 그때 움직이고 뒤풀이 파동. 이것도 리튬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하던 애들. 근데 이것들을 이 구조를 못 익히면은 딱 끊어서 이 자리에 나갈 자리 하나 정해놓고 여기서 매매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특히나 3박자도 안 맞는 테마성 종목을 매매해서 안 끊어내고 여기서 다 밀리고 급락하는데 물타기해서 이 뒷부분에서 여전히 갖고 있다? 안 됩니다. 반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리튬으로 이렇게 했지만 다른 데는 또 다른 시장의 성장주라고 하는 걸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 200억짜리 300억짜리가 또 이러고 있을 테니까 하세요. 단 여기서 하시라는 거죠. 뭐를? 투자가 아닌 매매를. 그 정도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몇 개 보이고요. PM풍년 7% 움직였는데 그 전부터 야곱야곱 올라왔죠. 이거는 대선 관련주 중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주예요. 어떤 거냐면 11월 달에 이재명 당대표 관련 선거 공판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죠. 마치 이재명 관련주의 동신건설, 아니면 한동훈 관련주, 아니면 김동연 관련주,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에너지를 조금씩 키우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2024년 11월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2025년 어느 정도만 되죠? 그러면 대선주가 맨날 단골 매매가 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때를 준비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이. 불확실성이 조금만 거치면은 이쪽에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점차 많아지려고 할 거예요. 그 정도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리나라 대선이든 미국 대선이든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나고 나면 이벤트예요. 그죠?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같이 껴있는 FOMC,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고,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2024년이 마무리되고 2025년에는 또 그때 에너지로 시장이 또 등락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벤트 때문에 오늘 갑자기 뭘 못했는데 조마조마,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조마조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과치 나오는 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나오는 대로 보고 그냥 요것만 안 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갖고 있는 주식의 반대쪽이 대통령이 됐어요, 만약에. 근데 다음날 그것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해요. 이런 걸 뇌동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진작에 하던지요. 그죠? 이거는 아니고 거꾸로 시간이나 여러 가지 개념으로 흘러 들어갈 자리일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은 11월 5일이죠. 화요일이었습니다. 장마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라이씨도 목 관리 잘 하셔가지고 11월 9일 날 국무총리배 합창단 좋은 성적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 그때 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소녀는 백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네.